군대 사고로 아이가 갑자기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 허망함을 잊기 위해 그날부터 전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혼자 듣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조용히 머무는 곳입니다. 15해 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는 오늘도 낡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여보, 벌써 15년이 됐네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우리 아들이 참 이 집 국밥 좋아했는데. 골목 끝 허름한 국밥집 간판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았지만 노부부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엄마 이 냄새만 맡으면 힘이 나요라고 하던 바로 그 냄새였죠. 노부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장님, 국밥 2그릇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다가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국밥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는데. 할아버지도 국밥을 뜨다 말고 먼 곳을 바라봤어요. 아들아, 보고 있니?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이 맛, 이 냄새 그대로구나. 너만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추억도 함께 넘어갔죠. 식당 안은 조용했어요.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노부부만이 구석자리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낡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임자, 우리 아들. 행복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그리워해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요.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국밥 그릇이 깨끗이 비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습관처럼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다시 한번 뒷주머니를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주머니를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지갑이 안 보이는구만. 할아버지는 당황해서 낡은 점퍼의 안주머니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손이 점점 빨라졌어요. 이곳저곳 만져봤지만 지갑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가방을 열어봤어요. 제 가방에도 없네요. 어쩌죠, 여보.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설거지하던 사장님이 이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노부부는 서로 마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게 분명해요. 아침에 옷 갈아입으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죠. 사장님. 네, 어르신. 사장님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80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다녀와서 꼭 계산하겠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 옆으로 와서 함께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저희가 실수를. 두 노인의 구부정한 등이 더욱 굽어 보였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당 안은 고요했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이 떨렸어요. 평생 남에게 신세지는 일 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창피한 일이라니. 그때 사장님이 천천히 카운터를 나와 노부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사장님은 어깨에 걸친 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노부부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들, 고개 드세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아니, 사장님. 저희가 잘못했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허리를 숙이려 했지만 사장님이 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얼굴 보니까 아드님 생각나서 오신 거 맞죠? 노부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15년 전부터 매년 오시잖아요. 항상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국밥 2그릇. 말씀은 안 하셔도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눈가에도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사실 이 국밥집 사장님도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식당들에 밀려 장사가 안 됐습니다. 저도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사고로. 사장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마음 제가 압니다. 할머니가 사장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장님,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셈 칠게요. 그냥 편히 가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쳤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받을 돈 아닙니다. 저도 아들 생일날이면 국밥 1그릇 차려놓거든요. 오늘 어르신들 오신 게 오히려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사장님은 안쪽으로 걸어가더니 따뜻한 보리차 2잔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천천히요. 노부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보리차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노부부의 손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슬픔을 아는 사람들끼리의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히 다녀가겠습니다. 노부부는 깊이 인사하고 천천히 식당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은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들. 문이 닫히고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텅 빈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이틀 후면 이 가게도 문 닫는데 그래도 오늘은 잘한 것 같네. 그런데 그는 몰랐습니다. 방금 나간 그 노부부가 누구인지를. 식당 문을 나선 노부부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눈가를 훔치고 있었어요. 여보, 세상에 저런 분도 계시네요. 그러게 말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두 사람은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응, 나야. 지금 어디쯤이야? 회장님, 10분 거리입니다. 곧 도착합니다. 알았어. 큰 길 모퉁이에서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일부러 지갑을 두고 온 거 맞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소.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잖아요. 아들 생일날이면 낮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을 보는 거. 그런데 여보, 알아요. 오늘따라 마음이 아프오. 두 사람은 말없이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잠시 후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뒷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회장님, 정장을 차려입은 비서실장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노부부가 차에 올라타자 방금 전에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 안은 최고급 가죽 시트로 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넥타이가 든 봉투를 열어 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테스트를 하신 겁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테스트라니. 그냥 사람 마음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사실 이 노부부의 정체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일궈낸 은퇴 회장 내외였습니다. 그들이 세운 기업은 자동차, 전자, 건설까지 아우르는 재벌 그룹이었죠. 15년 전 하나뿐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그들은 매년 아들 생일이면 이런 일을 했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일부러 지갑을 두고 가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식당 주인은 욕을 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죠. 설거지를 시키겠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국밥집 사장님은 달랐어요. 실장, 아까 그 식당 주인 조사 좀 해봐. 어느 식당 말씀이십니까? 방금 다녀온 국밥집. 골목 안쪽에 있는. 네, 회장님. 무엇을 알아볼까요? 전부. 건물주가 누군지, 임대차 계약은 어떤지, 장사는 잘 되는지. 그 사장님 신상 정보도.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폐업 위기라고 하던데 확인해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또 그러시려고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곳에서 만난 인연인데. 그 사장님, 눈빛이 참 따뜻하더군. 할아버지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야. 오늘 그 사장님이 증명했어.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해. 우리 아들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으신 거잖아요. 할머니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올려. 네, 회장님. 검은색 세단은 도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서실에서는 긴급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의 인생이 내일 아침부터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국밥집 사장님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올까? 한숨을 쉬며 가게 문을 열러 갔어요. 그런데 골목 입구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식당 앞에 줄지어 서 있었죠. 뭐지? 사장님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국밥집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태양그룹 비서실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명함 받으시죠? 남자가 공손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양그룹? 그 유명한 재벌 그룹? 사장님은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쳐다봤어요. 저희 회장님께서 사장님께 전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회장님이요? 저한테요? 네. 어제 이곳에서 식사하셨던 그 노부부 어르신이 바로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벌 회장? 잠깐만요. 그럼 지갑을 두고 가셨다던.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매년 아드님 생일이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사장님, 어제 회장님께 베푸신 그 온정에 감동하셔서 이걸 준비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건물 전체의 매매 계약서입니다. 회장님께서 매입하셨습니다. 네, 건물을요? 사장님은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직원이 얼른 사장님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는 이 건물에서 평생 임대료 없이 장사하실 수 있는 운영권을 드립니다. 모든 세금과 관리비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장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실장이 얼른 부축했지만 사장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국밥 한 그릇. 그냥 국밥 한 그릇 대접했을 뿐인데 사장님께서는 그냥 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회장님께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위로였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도 감동이 묻어났어요. 회장님 아드님도 군 복무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장님과 같은 아픔을 겪으신 거죠. 사장님은 그제야 어제 그 할아버지의 눈빛이 이해됐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의 교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것도 받으십시오. 비서실장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회장님 사재로 마련하신 3억 원입니다. 가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시라고 하셨습니다. 3억? 저한테요? 네. 맛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만 현대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늘이 저를 안 버리셨구나. 15년 동안 아들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빚도 늘어만 갔어요. 이틀 후면 가게 문을 닫아야 했죠.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이야. 사장님,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비서실장이 무릎을 꿇고 사장님 눈높이를 맞췄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꼭 지켜주십시오. 사장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한 거 맞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국밥집 앞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대형 건설사 현장팀이 투입되어 24시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었어요. 사장님, 설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태양그룹 프랜차이즈 개발팀 이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주방은 최신 설비로 바꾸되 국밥 맛은 절대 변하지 않도록 기존 속과 조리법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사장님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맛을 바꾸면 의미가 없다. 추억을 지켜라. 개발팀 이사가 말했습니다. 외부는 한옥 스타일로 고급스럽게 바뀌었지만 내부는 따뜻한 분위기를 그대로 살렸어요. 낡았던 테이블은 원목으로 교체됐고 조명은 은은하면서도 밝게 바뀌었죠. 그리고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 방송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방송국이요? 네. 감동 실화 프로그램에서 사장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대요. 태양그룹 홍보팀이 움직인 거였습니다. 재벌 회장에게 온정 베푼 국밥집 사장, 100억대 건물주 되다.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이런 게 진짜 선행이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게 사실이네요. 국밥 먹으러 꼭 가고 싶어요. 사장님의 핸드폰은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사장님, 시청에서 나오셨어요. 직원이 소리쳤어요. 시 공무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왔습니다. 2025년 올해의 의인 마이너스 정직한 국밥집 박동수 사장.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시민들의 추천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공무원이 상패를 건넸어요. 상금 1천만 원도 함께 전달합니다. 사장님은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태양그룹 회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노신사. 바로 그날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회장님. 사장님은 황급히 달려나와 허리를 숙였어요. 아이고, 고개 드세요. 우리 은인한테 제가 인사를 해야죠. 회장님이 먼저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마음속 얼음이 조금 녹았어요.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둘째 아드님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그룹에서 일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식 직원으로요. 네. 그게 무슨 능력 있는 젊은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아드님이라면 믿을 수 있죠. 회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게다가 창업 자금 5억 원도 지원하겠습니다. 나중에 독립하고 싶으실 때를 위해서요.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사장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굳게 악수했어요. 국밥 한 그릇의 온정이 한 가족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님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들아, 엄마가 착하게 살았더니 하늘이 우릴 안 버리셨구나. 내가 지켜봐줬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국밥집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문 열기도 전에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직접 국물을 끓였죠. 사장님, 오늘도 대박이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사장님도 환하게 웃었어요. 식당 입구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한 그릇, 사람을 살리는 기적. 회장님이 직접 써서 보낸 글귀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15년 전 돌아간 아들의 사진이었죠. 아들아, 엄마가 내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단다.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거야. 사장님은 매일 아침 아들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에게 받은 돈으로 착한 국밥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죠.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다 인연이에요. 사장님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님 부부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평범한 옷차림이 아니라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았어요. 사장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왔습니다. 특별한 날이요? 우리 아들 기일이거든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사장님도 숙연해졌어요. 15년 전 오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날이 되면 여기 와서 국밥을 먹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요. 회장님이 사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들이 저한테 사장님을 보내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회장님. 제 아들이 회장님을 보내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위로였죠. 그날 밤 회장님 부부는 특별석에 앉아 천천히 국밥을 먹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도 어디선가 행복하겠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하는 거 보면서 웃고 있을 거요. 회장님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역시 이 맛이야.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네. 식당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국밥을 먹었어요. 누군가는 힘든 하루를 위로받고 누군가는 내일의 희망을 발견했죠. 사장님은 주방에서 국물을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엄마 잘하고 있지?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사장님은 정성껏 국밥을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지.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두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국밥집의 불은 오늘도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날이었습니다. 국밥집 앞 골목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손님 또 밀려요. 직원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이 식당은 세계 지점으로 확장되었어요. 하지만 본점은 여전히 사장님이 직접 지키고 있었죠. 천천히 해도 됩니다. 맛이 변하면 안 되니까요. 사장님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회장님 부부가 내렸어요. 이번에는 젊은 남자 한 명이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에요? 그래. 우리 손자도 이 맛 한번 봐야지. 회장님의 손자였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머, 회장님,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달려 나왔어요. 오늘은 손자 녀석 데려왔습니다. 이 집 국밥 먹어봐야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려고요. 하, 그러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사람은 특별석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여기가 왜 그렇게 특별해요? 손자가 물었어요. 여기서 할아버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단다. 뭔데요? 진심은 통한다는 거. 회장님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따뜻한 게 진짜 부자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어요. 손자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그치? 이게 바로 진심을 담은 맛이란다. 식사를 마치고 회장님은 카운터로 갔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회장님, 이게 뭡니까? 제 유언장 사본입니다. 유언장이요?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세상 떠나면 제 재산 중 일부를 사장님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됩니다. 사장님이 시작한 그 착한 일 영원히 이어져야 하니까요. 회장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제가요? 회장님한테요? 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불행하다는 거요. 사장님은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부자셨어요. 회장님이 사장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깊이 포옹했어요. 그날 저녁 방송국에서 1년 후 후속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하나만 할게요. 국밥 한 그릇으로 인생이 바뀌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PD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저는 그냥 배고픈 어르신 두 분 보고 국밥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사람 도리 아니겠어요?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이 될 줄 아셨어요? 몰랐죠. 근데 이제 알아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하다는 걸요. 사장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카메라는 식당 현판을 비췄어요. 진심을 담은 한 그릇, 사람을 살리는 기적. 그리고 그 옆 작은 액자 속 아들의 사진도 함께요. 시청자 여러분, 사장님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베푸는 작은 친절,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힘들어하는 사람 보이면 손 내밀어 주세요. 그 손길이 기적이 됩니다. 촬영이 끝나고 사장님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들아, 엄마 잘 살고 있지? 내가 하늘에서 길 열어준 거 맞지?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국밥집의 불빛은 오늘도 골목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배고픈 몸을 채우러 온 사람도 있었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으러 온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모두가 이곳에서 한 가지를 배워갔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착하게 살면 하늘이 지켜본다는 것을, 국밥 한 그릇의 온정이 만든 기적.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밀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이야기도 언제든 이곳에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첫사랑이었고 단 하나뿐인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동네 비밀일기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